니놈이 여길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독수리 술도가의 삐걱거리는 낡은 대문이 열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끌고 온 듯한 독고타기 모습을 드러낸 순간 그 모든 온기는 단숨에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회색빛이었고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 오만하고 날카롭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깊고 어두운 심연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예고 없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들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뒤틀린 욕망과 기나긴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져 내린 수많은 이들의 인생이 묵직한 잉크 자국으로 새겨진 살아있는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시간 전, 독수리 술도가에는 더할 나위 없이 따사로운 행복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광숙과 한동석의 정식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여 왁자지껄한 웃음꽃을 피우던 참이었습니다. 부케받은 사람은 6개월 안에 시집가야 한다던데 다음은 우리 세리 씨랑 범수 총각 차례네. 지옥분 여사의 짓궂은 농담에 세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습니다. 어머, 아직 실컷 연애도 못 해봤는데 벌써 시집 얘기세요? 오범수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옆에서 연신 물만 마셨습니다. 그건 뭐 상황 봐서 천천히 하. 그 순수한 설렘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며 모두를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공주실 여사의 은근한 손주 타령에 마광숙이 웃으며 외쳤습니다. 엄마는 정말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나 진짜 엄마 손주 안 보여드린다? 그 찬란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류의 주인인 독고탁은 지금 자신이 한때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공간, 독수리 술도가의 서늘한 마룻바닥에 우뚝 허이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술을 익혀온 발효실의 깊은 향기 속으로 경멸과 불신, 그리고 차마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의 시선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의 등 뒤에 박혔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만들었던 지독한 불면의 끝에서 그의 망가진 영혼이 이끈 곳은 결국 모든 비극이 시작된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떠오르던 얼굴들, 성공이라는 신기루를 좇아 무자비하게 짓밟고 올라섰던 이들의 공허한 눈빛이 더는 그를 현실로부터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성을 잃고 폭발한 것은 평생 술도가를 지켜온 고자동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묵은 분노와 배신감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쥔 채 외쳤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기가 찬다. 왜 여기에 온 거야?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독고탁.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멱살을 잡을 듯한 그의 기세에도 독고탁은 어떤 변명이나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증오를 마땅히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양 온몸으로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제단에 오르는 죄인처럼 천천히 그리고 위태롭게 걸음을 옮긴 그는 마침내 술도가의 주인이자 가장 큰 피해자인 마광숙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켜보던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고탁이, 그 오만하던 독고탁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자신의 두 무릎을 찌우며 꿇어앉은 것이었습니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모두의 심장에 울렸습니다. 마광숙도 고자동도 심지어 그를 향한 복수심으로 살았던 오천수마저도 순간 말을 잃고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간신히 터져나온 독고탁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낮고 거칠었으며 지독한 죄책감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와서 그딴 말이 무슨 소용이야. 그 한마디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스스로와 싸워야 했는지 그의 떨리는 어깨가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손길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마광숙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신들에게 저지른 모든 죄의 기록입니다. 술도가의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빼돌리고 당신들의 믿음을 이용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던 모든 추악한 증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당신들을 기만했는지 전부 담겨 있습니다. 고자동이 씁쓸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깟 종이장으로 다 지워질 것 같냐. 마광숙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교활한 계략인지 아니면 진심 어린 참회인지 가늠하기 위해 그녀는 날카롭게 독고탁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독사 같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자존심이라는 허울 좋은 갑옷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제가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당신들이 제 죄를 알고도 술도가와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침묵으로 덮어주셨을 때 저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대신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세상 모두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며 더욱 뻔뻔하고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그때 만약 당신들이 저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더라면, 그때 제대로 죗값을 치렀더라면 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독고탁은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이제 억누를 수 없는 흐느낌으로 파도처럼 거세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한참 만에 간신히 고개를 든 독고탁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광숙을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바닥을 향한 시선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제 딸 셀이 그 아이만큼은 제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이 애비가 그 아이의 인생에 가장 지울 수 없는 오점이자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디 제 딸 세리를 이 집의 며느리로 거두어 주십시오. 오범수 군을 만나 제 딸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같은 못난 아비 때문에 그 아이의 작은 행복마저 발목 잡히는 일만은 없게 해주십시오. 모든 죄는 제가 지었고 그 벌 또한 제가 온전히 다 받겠습니다. 제발 제 딸에게는 평범한 가정을 꾸릴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두 손을 바닥에 짚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절규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지키고 싶은 유일한 것을 위한 처절한 애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같은 시각, 고급 레스토랑에 홀로 앉아있던 장미애는 독고탁이 건네고 간 이혼 서류와 재산 양도 서류를 보며 만감히 교차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해방감,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승리감이 그녀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축배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내 것이야. 이제 이 모든 부와 명예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상상에 젖어있던 순간 독고탁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이 독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경찰서에 가서 자수할 생각이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장미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와인잔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 이 화려한 레스토랑, 값비싼 옷,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독고탁이라는 거대한 범죄의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한 신기루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수하고 모든 범죄가 드러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고 자신은 한순간에 부유한 이혼녀에서 범죄자의 아내 혹은 공범으로 전락할 것이었습니다. 승리감은 순식간에 차갑고 끈적한 공포로 변했습니다. 미쳤어, 독고탁. 당신 정말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혼자 멋있게 죄인 되면 다 끝날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녀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과거의 독고탁과 꼭 닮은 차갑고 잔인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독고탁은 처음으로 딸 세리와 오랜 시간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입으로 차마 꺼내기 힘든 이야기들을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하는지를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내내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믿었던 아버지의 성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으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모래성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 딸의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사주었던 그 비싼 차 사실은 술도가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이었다.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아빠는 그냥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었어. 독고탁의 고백에 세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 제발. 아니 들어야 해. 그리고 용서하지 마라. 아빠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다만 이제라도 아빠 원망 그만하고 그 사람 손잡고 행복하게 살아. 이 아빠는 더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독고탁은 평생의 처음인 듯 어색하게 팔을 벌려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세리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길고 길었던 과오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되려는 한 남자의 서글픈 몸부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독고탁은 가장 낡고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제의 고뇌나 후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자의 고요하고도 단단한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와 장미의 앞으로 남기는 짧은 편지와 스스로 정리한 진술서 사본을 탁자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은 오늘따라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쓰고 있던 오만과 위선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해방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마침내 시야에 경찰서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독고탁은 도로변에 천천히 차를 세우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의 남은 인생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습니다. 딸 세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가 차 문을 열고 한 발을 내디디려는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끼익!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굉음과 함께 그의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분노와 냉기로 얼어붙은 얼굴에 장미애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호했으며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절대로 이대로 끝나게 두지 않아. 여기가 당신의 무덤이 될지언정
혼자 빠져나갈 생각 따윈 버리는 게 좋을 거야. 장미애는 독고탁을 향해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을 세차게 낚아챘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속죄하려던 한 남자의 마지막 길목에서 그의 아내였던 여자가 가장 잔혹한 적이 되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독고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을 둘러싼 차가운 공기보다 더 서늘한 것은 바로 눈앞에 선 장미애의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고 믿었으며 함께 꿈을 꾸었던 여자가 지금은 이토록 낯설고도 잔인한 적이 되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미애, 넌 아직도 그걸 모르겠구나. 이건 나 혼자 끝내야 할 일이야. 널 끌어들이려는 게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무너진 사랑과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체념이 절절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미애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혼자 끝낼 일? 그런 선택을 할 권리는 당신한테 없어. 우린 이미 같은 배에 탄 사이야. 그리고 난 절대로 가라앉지 않아. 그녀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독고탁이 밤을 새워 손으로 정리한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그것들을 마치 쓰레기라도 되는 듯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딴 걸로 감옥에 가서 정의의 얼굴을 쓰든 눈물 흘리는 딸한테 좋은 아빠 행세를 하든 난 관심 없어. 다만 너 하나만 빠져나가서 멀쩡한 사람 행세하는 꼴은 죽어도 못 봐.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그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다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길을 택하겠다면 우린 끝이야. 그 어떤 미련도 없이 난 당신을 무너뜨릴 거야. 장미애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세단이 다시 굉음을 내며 떠난 뒤 그는 서류 가방을 바라보다 무릎을 꿇고 조각난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찢긴 조각 위로 햇살이 비치며 마치 그 잉크 자국마다 과거의 죄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의 손이 마지막 장의 조각에 닿았을 때 멀리서 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세리의 어린 시절, 해맑게 아빠. 그를 외치며 뛰어오던 그 소리.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고통, 분노를 지나 이제 단 하나의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내 딸의 삶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 설사 그게 내가 아니더라도. 독고탁은 다시 경찰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발걸음은 과거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택한 책임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경찰서 정문 앞에 다다랐을 무렵 그를 향해 다가오는 또 다른 그림자. 그것은 다름 아닌 검은 양복을 입은 국세청 조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납세자 고지서와 압수수색 영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독고탁은 멍하니 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장미애의 이름이 공범으로 함께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독고탁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장미애가 무엇을 감추려 했고 왜 자신을 가로막았는지를. 그녀는 단지 자신을 지키려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저지른 더 깊은 범죄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독고탁 앞에 놓인 선택지는 단 하나.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침묵할 것인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웅성이며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고탁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진실을 전부. 한때 모든 것을 주려 했던 남자가 이제는 스스로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걸어 들어간 경찰서.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한 속죄의 길이 아닌 더 거대한 진실과 음모의 문턱이었습니다. 과연 독고탁은 장미애의 덫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리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폭풍 같은 후회와 뒤늦은 고백, 그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비극.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많은 관심과 사랑 끝까지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